시장 상황. 현재 조선업이 예상으로 반등 분위기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상 최악의 수주 절벽을 겪은 조선업계 수주 반등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수주 1위 자리를 2달 연속 이어갔습니다. 와, 1위. 1위라는 게 중요하죠,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요즘 들어서 조선업계 1위였는데, 한국이 중국을 제쳤어요, 수주에서. 좋습니다, 이런 거. 예전에 사실상 우리 2007년 이럴 때는, 그때는 우리가 1위였어요. 근데 1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중국한테 1위 자리를 내줬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1위를 다시 차지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조선 빅3가 뭐뭐 있죠? 빅3. 거기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예전에 근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죽어가지고 빅2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전에 빅3, 전통적인 빅3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수주가 없었던 이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첫 수주를 눈앞에 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수주를 따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하지만 이제 국내 조선업계와 해외 발주사들의 재무 부담에 따른 바로 수주 잔량 취소 우려도 공존이 되는데요. 수주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위기 탈출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많이 하락했죠. 대우조선해양. 정말 많이 하락했고 현재 상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미국 에너지 업체 바로 여기서 굉장히 뭐 좋은 수주를 따냈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자, 그 4월 이내에 체결될 전망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 대우조선해양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조선업 전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발표가 이제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3년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부채는 많고 별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보니까 이런 영업이익 적자 폭이 마이너스 적자긴 적자인데 여전히 적자지만 마이너스 2조 9천억에서 마이너스 5조 2천억으로 적자를 좀 줄여나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 원래는 PER이 30 몇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 나온 거 PER 보니까 와, 이거 지금 괜찮거든요. PER이 이번 실적 반영하면은 5밖에 안 됩니다. 5. 그리고 PBR 수준은 0.5.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죠. 저평가.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조선업이라던가 뭐 건설업 이런 데는 부채가 중후장대형 산업들은 중후장대 뭔가 크고 인프라 산업 이런 쪽은 부채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첫 수주 임박으로 국내 조선업계 수주 반등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고요. 한국 조선업계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이제 1월에도 중국을 제치고 월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주 1위에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달 뭐 이제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이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지금 수주를 여러 차례 따냈습니다. 부유시가스 저장, 제기와 설비를 2척 다 따냈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2척 따내고, 이런 식으로 석유 제품 운반선 3척 등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배들을 만드는 것을 수주를 따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극심한 수주 절벽을 겪은 뭐 작년과 비교하면 요즘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반등들이 좀 고무적이고요. 주가 수준도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많이 그동안 줄기차게 빠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이평선 이격도가 좀 좁혀지면서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또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
여전히 뭐 하락 추세는 맞아요. 하락 추세는 맞지만 이격이 많이 좁혀졌어요. 현대중공업은 명확히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나아갑니다. 여기 6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좀 나아가고 있죠. 자, 현대미포조선은 그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중공업은 올랐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실적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 실적 부분에서 아무튼 중요해요. 주가가 반드시 실적에 회귀한다는 법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고리를 끊는 업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선업체에서. 그래서 현대중공업 실적 좋아지고 4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감동적이죠. 1조 클럽, 1조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에요. 1조. 물론 뭐 삼성전자는 9조 뭐 이렇게 나오지만 9조 3천억 원 뭐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업종들은 1조만 달성해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현대 계열사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사무중공업 등등 다들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약간 리스크는 있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누적된 재무 부담을 몇 달 수주만으로 떨쳐내기가 사실상 어렵죠. 지금 몇 개 따내긴 했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되다가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해줘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새로운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또 기술 설비 개발 등등을 통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거고요. 해양 시추 설비 인도 지원과 발주 취소가 2015년 이후에 조선업계 재무 구조 악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시추라는 게 뭡니까?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거죠. 바다에서 기름 뽑아내요. 아니 원래 땅에서만 기름 뽑아내도 충분한데 만약에 유가가 높잖아요. 유가가 높으면은 잘 팔리니까 기름이 잘 팔리니까 양이 공급량이 부족해져서 바다에서도 기름을 뽑아냅니다. 이게 싸게 먹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름이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막 떨어지면은 땅에 있는 기름만 해도 지금 많아가지고 뭐 저기 사우디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 뭐야? 걔네들 막 산유국들 맨날 막 회담하고 뭐 그러잖아요. 산유량 줄이자고 그거. 공급량 줄이자고. 그러는데 그거 합의하고 뭐 러시아도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일 안 하고. 근데 뭐 땅에서만 해도 그거 공급량 줄이자고 산유량 줄이자고 하는데 바다에서까지 뽑아낼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다에서 이 조선업이 좋아지려면은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유가가 올라가야지 땅에서 뽑아내는 것들을 비교해서 바다에서 뽑아내도 어느 정도 이 생산해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좋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지금 유가가 그래도 예전에 최악의 시점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선업의 이 해양 플랜트, 해양 시추 설비,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것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